마르코는 쿠리의 항구에 다다른 이후 퀸마마 샹테오를 타고 온 빅맘 해적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하여 공중에 날아올라 퀸마마 샹테오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화염을 날려버려 퀸마마 샹테오를 추락시키려 하였으나 카타쿠리가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화염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퀸마마 샹테오는 쿠리에 상륙하게 되었고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 전원이 와노쿠니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마르코는 굉장한 놈들을 잔뜩 끌고 왔구만. 하지만 이 뒤로는 갈 수 없다 라고 말했고, 페로스페러는 너와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짝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페로스페로는 동시에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빅맘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멸망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흰수염 해적단이 모조리 쿠리로 갔으며 조로와 쌍디마저 킹과 대결하러 떠나가며 모모노스케의 경비가 허술해지게 되었고, 울티 페이지 1 후주우는 그 틈을 노려 모모노스케를 납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울티는 곧바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로 변하여 모모노스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있는 나미와 우소백에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뇌명 8개를 사용하여 울티를 날려버렸고, 야마토는 내 아들을 공격하려 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울티는 당황하며 아들이라니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나는 코즈키 오뎅이니라, 그러니 코즈키 모모노스케는 당연히 내 아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페이지원이 나타나 그분의 딸이긴 하지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여자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후주가 나타나 울티와 페이지원에게 야마토를 맡아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모모노스케를 납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주가 모모노스케에게 다가오자 징베가 나타나 어인 가라떼를 사용하여 후주를 날려버렸고, 후주구와 징베, 야마토와 울티, 페이지원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야마토와 울티, 페이지원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울티와 페이지원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동물용으로 변신한 뒤 동시에 야마토를 노리려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야마토는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울티는 곧바로 야마토에게 박치기를 하려 했으나 야마토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뇌명 8개를 사용하여 울티의 머리를 노렸고, 울티의 박치기와 야마토의 뇌명 8개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손쉽게 울티와의 맞치기에서 승리하였고, 울티는 야마토의 페이감 뇌명 8개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누나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페이지원은 크게 격분하며 야마토가 카이도우의 딸이라는 사실마저 잠시 잊어버리며 전력을 다하여 야마토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페이지원의 두 다리를 얼려버렸고 페이지원의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잠시 행동 제약이 걸린 페이지원의 얼굴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뇌명 8개를 날려버렸고 페이지원 역시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마토는 카이도우와도 겨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한방을 지닌 인물이며 평균적인 상황 최고 간부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는 강자인 반면 울티와 페이지원은 평범한 상황 간부 수준이기에 한압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야마토가 울티와 페이지원을 맡으러 간 사이 징베가 후주오를 맡게 되었고 후주오와 징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주오는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징베에게 나는 과거부터 밀지모자 일당을 원망했다. 사왕 샹크스가 탈취한 고무고무 열매를 밀지모자 일당의 선장 루피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말이지. 아마 내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징베는 이미 과거에도 후주오에게 같은 소리를 들었기에 이번에도 후주오의 말에 대꾸를 해주지 않고 곧바로 어인 가라떼를 사용하여 후주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후주오는 기다림성이 없는 놈이군 이라고 말하며 징베의 어인 가라떼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치오로 변한 이후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후주오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앞니를 단단하게 만든 이후 징베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징베는 스텝을 밟으며 후주오의 공격을 피해냈고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후주오의 복부에 전력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후주오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징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인 공수 5000장 기화정권을 사용하여 후주오의 앞면을 타격하며 후주오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야마토 징베가 후주오 울티 페이지원을 쓰러뜨리며 밀지모자 연합 측이 모든 토비로포를 격파하게 되며 밀지모자 연합 측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던 터라 오히려 빅맘 카이도우 연합 측으로 승리가 기울고 있었고 나미, 우섭, 야마토 등 루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들조차도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징베는 야마토와 모모노스케에게 차라리 옥상으로 가서 루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말하였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징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승리가 눈앞으로 다가왔소. 그리고 루피군은 절대 죽지 않소.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였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루피와 카이도우가 격돌하고 있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올라갔고, 밀짚모자 연합은 모모노스케가 직접 루피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이전까지는 루피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다시 전쟁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밀짚모자 연합 측은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쿠리에서 빅맘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크래커는 비스킷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비스킷 병사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비스킷 병사들 개개인이 사왕 간부를 묶어둘 수준의 강자들이었기에 흰수염 해적단은 물량전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대로 가다간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이 전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즈 비스타에게 둘 중 한 명이 크래커를 맡으라고 말하자 비스타는 저놈이 삼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인가? 소문대로 까다로운 능력을 발휘하는군. 하지만 본체만 잡아낸다면 과자 병사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조즈, 크래커 저놈은 내가 맡겠다. 아무래도 검사인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크래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조즈, 내가 카타쿠리를 맡겠다. 넌 마지막 삼장성을 맡아줘. 라고 말한 뒤 카타쿠리에게 날아갑니다. 그러자 조즈는 아무리 삼장성이라도 여자를 상대하긴 싫은데 말이야. 저 녀석들 멋대로 날아가버리긴. 라고 투덜댄 뒤 어쩔 수 없이 스무디를 상대하러 갑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에게는 상황 최고 간부들을 제외하고도 걸출한 간부들이 많았기에 이들의 대결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의외로 오븐, 페로스페로, 다이우쿠를 필두로 빅맘 해적단이 우위를 점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상황 간부였던 에이스 사치 등이 모종의 이유로 부재 중이었기에 처음부터 간부의 대결은 흰수염 해적단이 불리했던 상황이 맞긴 합니다. 크래커는 계속하여 박수를 쳐대며 무수히 많은 양의 과자 병사들을 양성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스타가 다가오며 크래커의 주변에 있는 비스킷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크래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크래커에게 어이 적당히 좀 소환하지 그래. 전쟁을 하러 온 건지 과자 공장을 차리려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고, 크래커는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 비스타, 성가신 상대가 나타나버렸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비스타는 웃으며 날 아는가? 라고 말했고, 크래커는 모르는 편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하드 비스킷을 사용하여 비스타를 찔러버리려 하였으나, 비스타는 이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공정으로 튀어올라 로즈론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순식간에 비스킷 병사를 소환하여 마치 방패막이처럼 사용하였고, 크래커는 비스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땅에 착지한 이후 이번에는 어떤 꽃을 피워볼까? 라고 말했고, 크래커는 나를 상대로 여유를 부리다니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라고 성질을 부렸고, 비스타는 여유 부릴만 하니 부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응수합니다. 비스타는 멀리서 크래커를 노리면 비스킷 병사에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근접전을 통하여 비스킷 병사가 생성되기 이전에 크래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크래커 역시 비스타의 작전을 파악하였기에 특유의 스텝을 밟으며 거리를 벌리려 하였으나 결국 비스타의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였고, 비스타는 크래커에 가까이 다가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이번에는 로즈 론도가 아닌 메리골드 론도를 사용하였고, 크래커는 롤 프레첼을 사용하여 이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의 공격이 더 강력했기에 결국 비스타의 공격이 크래커의 팔에 적중합니다. 그리고 비스타의 공격을 허용한 크래커의 팔이 날아가 버렸고, 비스타는 승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크래커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팔을 일부 재생시킨 이후 다시 한번 더블 롤 프레첼을 사용하여 비스타를 공격하였고, 비스타 역시 얼굴에 생채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다음 합에 승부가 결정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비스타는 자신의 최고의 기술이자 미호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강력한 기술인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였고, 크래커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인 트리플 롤 프레첼과 하드 비스킷을 동시에 사용하여 비스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두 캐릭터의 기술이 충돌하였고 비스타의 플라워 론도가 크래커의 하드 비스킷을 뚫어내며 결국 크래커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공격에 집중한 나머지 크래커의 트리플 롤 프레체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였고 비스타 역시 어깨, 팔, 다리가 베었고 비스타는 무장 색피기를 둘렀음에도 꽤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